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안병소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병소인이라는 것은 눈병의 원인하는 바라는 뜻이죠. 이 글자 그대로 이걸 풀이한다면 그 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피한다면 눈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내용은 동의보감의 안문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외형편의 제일 앞쪽에 이제 안이 들어있죠. 머리와 얼굴과 그 다음에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대해서 이게 써 있는데 거기 안에 안병소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눈병의 원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라는 건 뭐냐면 동의보감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장육부의 정기, 오장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눈이라는 것은 이 동의보감에서 눈이라는 것은 바로 오장의 전체적인 기운이 다 이 안에 이제 숨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오장의 정기의 상태는 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동의보감의 어떤 진단의 어떤 기준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그림을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제 눈 그림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간신비패신이 다 배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뼈의 전기, 눈동자 이렇게 돼 있죠. 힘줄의 전기, 이거는 검은 자위, 그 안에 이제 검은 자위 같은 건 이제 그다음에 혈의 전기는 눈가, 기의 전기, 흰 자위, 그다음에 이것을 말 오장육부의 전기가 들어있고 혼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건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전기가 총명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흐리멍텅하다. 눈이 이제 동태눈깔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이 실복에 달아 있고 눈이 힘이 없으면 그건 아, 저 사람은 오장육부가 기운이 다 떨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특히 눈은 또 간하고 연결돼서 이제 설명합니다. 간 그리고 눈이라는 건 화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제 침범을 당하는 화가 가장 눈에 안 좋은 화라는 건 왜 올라오느냐? 이제 화라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분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화가 깨져서 나타나는 열 이런 것이 다 화로 나타나서 눈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돼 있는데 조화로운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는 이제 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간의 기운이 흥분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간땡이, 리버란 뜻이지만 한약에서 말한 간이라는 건 이제 서양적인 어떤 그런 해부적인 간보다는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간의 어떤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부속 기관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는 안병소인이라는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매운 것을 먹는 것이 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다. 다섯 가지 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늘, 파, 부추, 염교, 생강.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는 것들이죠. 우리나라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식생활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뜻이죠. 적당히 먹는 것은 오히려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매운 것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체질을 타고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음식만 먹는 거, 이건 이제 열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머리에 침을 놓아서 피를 많이 빼는 것, 어지럼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애써 먼 곳을 바라본다. 솔직히 말해서 스토킹 하지 마십시오. 너무 먼 곳을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 눈에 안 좋겠죠. 또 밤에 장글씨를 보는 것. 이제 어두운 데서 자꾸 장글씨를 보면 눈이 당연히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가 나는데 오랫동안 있는 것도 눈이 안 좋아지죠. 장기나 바둑을 쉬지 않고 두는 것. 밤에 오랫동안 글을 읽는 것. 이것도 이제 어두운 데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밝은 데서 읽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상관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한정을 치면 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눈에 안 좋다. 국수를 뜨겁게 해서 먹는 것.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몸에 있는 어떤 기운의 소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수도 뭐 적당히 먹으면 되죠. 그 장글씨를 여러 해 동안 쓰는 것. 그렇죠? 잔조각을 하는 것. 조각품을 만드는데 너무 이제 조각이 이제 큰 조각이 아니라 조그만 잔조각. 그럼 눈이 당연히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지나치게 흘리는 것.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는 것, 또 해와 달을 자주 쳐다보는 것, 달빛 아래서 책을 읽는 것. 옛날에 이게 지금 허준 선생님의 시대에 말씀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어두운 등불에서 또 어두운 전기불 아래에서 책을 오랫동안 읽는 것, 이제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밤에 달과 별을 보는 것, 이것도 눈이 안 좋다. 볼 수 있는 데까지 산천초만 오랫동안 다 보는 것, 이렇게 한참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멀리까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것, 이게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으면 이거는 무슨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너무 이제 아주 정난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것도 눈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바람과 서리를 맞는 것, 바람을 맞으면서 짐승을 밤낮에 따라다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아카디아 게임 같은 거, 이제 그런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옛날에 그 게임을 이렇게 할 때 게임을 그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울렁거리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는 거 이제 그런 것 눈에 안 좋은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